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비즈니스 투데이 김효미입니다. 준비한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RCEP, 즉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서명하면서 한국의 자동차 산업, 특히 현대차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남아 주요 국가가 한국 승용차와 화물차,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면서 일본 텃밭인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려는 현대차의 활로를 열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번 RCEP에서 중국이 대다수 수입차에 부과 중인 관세 25%를 일본차에만 감축해주기로 하면서 중국 시장에서는 일본차 입지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큐셀은 론지솔라가 중국에 제기한 하나큐셀셀 기술특허 무효 심판에서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론지솔라는 중국 태양광 제조사로 지난해 7월과 8월 하나큐셀이 보유한 실리콘계 고효율 셀 기술인 퍼크셀에 대해 무효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기관은 하나큐셀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심판에 따라 이 두 건의 특허를 기초로 하나큐셀은 중국 내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재화 하나큐셀 전무는 이번 결정은 하나큐셀의 배타적인 기술력을 태양광 판매 지역뿐만 아니라 생산 지역에서도 인정한 쾌거라고 밝혔습니다. 현대기아차가 한국교통안전공단, 현대커머셜, KB손해보험과 함께 교통 빅데이터 연계 서비스 구축에 나섭니다. 이들 4개사는 지난 16일 MOU를 체결하고 상용차 빅데이터 기반의 모빌리티 생태계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 협력은 교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기여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현대기아차는 자체 개발한 차량 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차량 운행 데이터 등을 수집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롯데가 그룹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뒷받침할 내부 전문가 양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롯데인재개발원은 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DT 인재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12월부터 전문가 양성 과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우선 영업과 생산, 마케팅, 경영관리 등 DT와 관련이 없거나 적은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은 DT 인재 자격 인증제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DT 인재 자격 인증제는 약 1년간의 온-오프라인 학습 과정을 거친 뒤 인증평가를 진행하여 최종 실무 역량을 인증하는 방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과 책임을 콘셉트로 진행 중인 아이오닉 브랜드 캠페인 메인 영상을 17일 공개했습니다. 아이오닉 브랜드 캠페인 영상은 과거 현대차와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함께한 친환경 철학을 갖춘 유명인과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가 출연했습니다. 영상은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활동을 보여줌으로써 아이오닉 브랜드가 추구하는 미래 비전을 진정성 있게 표현했습니다. 아이오닉 캠페인 메인 영상은 미국 CNN과 영국 피카딜리 5개 광고 등 주요 글로벌 미디어 채널에서 동시에 방송됩니다. SK텔레콤이 SC제일은행과 손잡고 시중은행 최초로 5G 양자 보안 금융거래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갤럭시 A 퀀텀 이용자는 이날부터 SC제일은행 모바일 뱅킹 앱에서 양자 보안 기반의 모바일 OTP로 계좌 개설과 송금 등 다양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A 퀀텀에 탑재된 양자 난수 생성 칩셋은 예측 불가능하고 패턴이 없는 순수 난수를 발생시키고 이 난수는 SC제일은행의 모바일 OTP 생성 과정을 암호화해 보안성을 한층 강화하는 원리입니다. 한명진 SK텔레콤 그룹장은 고객이 안심하고 모든 IC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자 보안 생태계를 지속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는 구현모 대표가 세계 이동통신협회 회의 이사회 멤버에 선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사회 임기는 2년으로 구현모 대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GSMA의 이사회는 전 세계 통신사의 CEO급 임원 등으로 구성된 이동통신업계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KT 구현모 대표는 GSMA 신규 이사회 멤버로 활동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2년간 플랫폼과 B2B 영역에서 혁신을 주도해 KT의 글로벌 위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통신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이 1993년부터 3년간 업무 지시한 내용이 담긴 육성이 공개됐습니다. 녹음 테이프에는 제약 산업을 비롯한 미래 신산업에 대한 이 전 회장의 고민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회장은 의료 산업은 21세기에 꽃이 필 것이다. 생산으로 돈을 버는 건 메모리가 마지막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어 그는 특히 길게 보고 준비해야 할 건 제약 산업이라며 일단 해외 특허부터 확보하고 세계적 제약 회사를 사들이는 것도 생각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이른바 비밀번호 자백법을 두고 1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지 않고 있는 모 검사에 대한 불만이 표현된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도 피의자 방어권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그렇게 형성되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비즈니스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